잘 산다는 것, 그리고 행복. 배가 고프다가 밥을 잘 먹고 나면 행복하다. 피곤할 때 푹 자고 나면 개운하고 즐거워서 행복감을 느낀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면 행복하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얼마 가지 않는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진지하게 사랑을 하면 행복하다. 하지만 그 달콤함 역시 오래 이어지진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권태감도 생긴다. 돈이 없어 궁핍하다가 돈이 생기면 즐겁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 하지만 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행복감은 사라진다. 우리가 살면서 때론 어느 한순간, 그 순간에 영원히 머물고 싶을 정도로 강렬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한다. 물론 지나간다. 시간은 흐르기 마련이고 강렬한 행복감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소멸된다. 뭐든 그렇다. 결국 우리는 행복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머물 수가 없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복 또는 행복한 상태에 머물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기에 그렇다. 즉, 행복은 지속될 수도 없고 또 행복의 지속을 추구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잘 산다는 것, 더 줄여서 산다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다른 얘기이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태균님의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30년 넘게 사람들의 운명을 관찰하고 깨달은 바를 담은 에세이. 산다는 것에 대한 정성스러운 조언으로 가득한 책. 이 책의 저자인 김태균님은 2001년부터 자연순환 운명학 개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의 김태규의 명리학 코너에 글을 연재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깊은 통찰을 보여준 바 있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블로그 히히랑락 호호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명에 대해 연구하며 상담, 글, 그림, 사람, 사진, 강연 등으로 세상, 사람, 운명 이야기를 엮어가고 최근에는 2차례의 그림 전시회를 개최하며 화가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1. 그냥 부는 바람은 없어서 2. 어디로 어떻게 3. 나는 욕망한다. 고로 고생한다. 4. 산다는 것은 전력을 다해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5. 누구나 한때 빛난다. 6. 누가 인생의 승자인가? 7.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7개의 단락으로 이 얘기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21년에 걸쳐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수많은 운명 사례와 다양한 입장과 처지, 어려움을 듣고 판단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과정에서 들은 사연이 많은데 이 책은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에 대해 말해줍니다. 책 속의 내용을 2편으로 나눠서 읽어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되어가는 대로 되는 대로 되어가는 대로 살라. 이는 내가 운명에 숨겨진 이치에 대해 45년에 걸쳐 연구하고 검증한 결과를 얻은 결론이다. 이 말은 나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다만 이 말에 대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되어가는 대로 살라고 하면 피동적 혹은 수동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선입견일 뿐 수동적인 태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름의 어떤 뜻을 품고 강한 의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 산으로 사냥을 떠난 포수가 있다고 하자. 당초 생각은 노루를 몇 마리 잡아올 생각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호랑이를 만나서 죽기 살기로 싸운 결과 호랑이를 잡게 되었고 그 바람에 전설의 포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가 하면 온 산을 다 돌아다녔지만 허탕치고 빈손으로 산에서 내려올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은 노루를 잡겠다는 것이었지만 호랑이를 잡아 대박이 날 수도 아니면 빈손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 포수의 삶이다. 물론 당초 뜻대로 노루를 서너 마리 잡아서 기분 좋게 소기의 성과를 볼 수도 있다. 되어가는 대로 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이다. 당초 목표는 노루였지만 결과는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빈손 맹탕이 될 수도 있으며 소기의 목표대로 노루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경우의 수는 이것만이 아니다. 갑자기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노루 사냥은 시작도 못 해보고 산 아래 주막에서 며칠 쉬게 되었다고 하자. 아, 재수없어. 왜 갑자기 발목이 이렇게 된다니 하면서 툴툴거리고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커다란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었다. 예정대로 산에 들어갔다면 영락없이 잃었을 목숨 아닌가? 그럴 때 포수는 아이고, 조상님들이 제 목숨을 살리려고 발목을 삐걱하게 하셨군요 하면서 새삼 조상에게 고마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경우의 수는 우리의 머리를 넘어선다. 실로 다양한 경우가 있다. 그러니 뜻을 품고 노력을 하되 마음 한편으론 되어가는 대로 살라는 것이다. 말은 말이고 실행은 실행이며 결과는 결과다. 저는요, 이번 일은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이가 있다. 좋은 일이다.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니 하지만 그거야 의지의 표명인 것이고 정작 그 일이 관철될지 말지는 두고 봐야 하는 일이다. 말은 말이고 실행은 실행이며 결과는 결과인 것이지 그것들이 자동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람이 뜻을 품었거나 소망이 있을 때 더러 기도란 것을 하게 된다. 종교를 가지고 있든 또 그렇지 않건 간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기도나 기원을 할 때가 있기 마련이란 얘기다. 그런데 기도란 것은 다소 위험한 구석이 있다. 열심히 기도했건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운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론 더 나아가서 기도했던 대상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야?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무수히 반복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 하고 말이다. 그렇기에 앞서 했던 말에 조금 더 말을 보탠다. 말은 말이고 기도는 기도이며 실행은 실행이며 결과는 결과인 것이지 그것들이 자동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뜻을 품었다고 뜻대로 다 되는 법 없고 기도했다고 해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법도 없다. 말을 했다고 해서 말한 바대로 되는 법도 없다.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 것이니 이는 너무도 당연하고 명백한 이치이다. 그러니 되어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수동적으로 나태하게 살자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하되 그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이는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살자는 말이다. 가끔 주변에서 이번에 안 되면 끝장입니다. 꼭 되어야만 합니다. 같은 말을 듣게 된다. 그런데 이런 마음 자세는 자신의 소중한 삶을 도박에 걸었다는 말과도 같아서 이미 그 게임에서 지고 있는 것이라 말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약한 마음으로 배수의 진을 치면 물에 빠져 죽기 마련이고 죽기 살기로 나가면 죽기 십상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마음 씀씀이가 평상시의 마음이 되어선 안 된다. 진지하게 승부에 임하되 결과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안 되면 달리 방법을 취한다는 자세로 살아가야 결국은 승리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 열심히 하되 아니면 그것으로 그만이고 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뜻을 품었으되 되어가는 대로 산다는 것은 지극히 강인하고 건강한 마음 자세이다. 일희일비가 아니라 먼 안목으로 길게 인생의 승부를 가져가는 사람만이 되어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면서도 즐겁고 유쾌하게 살 수 있으며 또 크게 성취할 수 있다. 일에 집중하기 위해 기합을 넣다 보면 숨을 쉬기 어렵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숨을 참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으로 길고 긴 인생 경영이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다. 숨이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들이쉬고 또 내쉬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것이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숨을 쉬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뜻을 품고 목표를 가졌다 하더라도 마구 기합만 넣을 일도 아니요. 되어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야만 들숨과 날숨이 면면하게 이어질 것이다. 인연, 만남과 헤어짐의 운명학. 한때는 서로가 서로의 분신이라 할 만큼 좋은 사이였는데 지금은 최악의 관계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2, 3년 간격으로 찾아와 이를 물어보곤 하는 분의 가슴 아픈 토로이다. 이성 간의 사랑은 아니고 함께 일하던 사이였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가 대단히 각별했던 것이다.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때를 물어보고 두 사람의 생년월일을 살펴보니 어떤 사정인지 10분 이해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이 어렵게 된 사정과 이유에 대해 얘기를 해줬지만 충분히 설명해주긴 어려웠다. 왜 처음의 감정은 소모되고 변해가는가? 먼저 얘기할 것은 사람의 감정이란 역시 소모되는 것이란 점이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말이다. 왜 소모된다고 말하는가? 그 까닭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조금씩이나마 늘 변해가기 때문이다. 생각이 변하고 사상이 변해간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또 변해간다. 생리적으로 화학적 조성도 늘 변해가고 있으니 당연히 사람의 감정도 변해간다.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 역시 시간과 함께 변해간다. 왜 처음의 감정은 소모되고 변해가는가? 이를 달리 말하면 저마다의 길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생 항로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저마다의 삶이 마치 배나 비행기가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다. 인생 여정이란 말도 비슷한 말이다.
저마다의 여정과 항로가 있는 까닭에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는 경우는 사실 대단히 드물다.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예외라 하겠다. 수십 년 된 부부도 황혼 이혼을 하듯이. 한 사람이 서울을 떠나 동쪽으로 길을 가고 있었다. 조금 가다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서로 말문을 트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 두 사람 모두 동쪽으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길동무도할 겸 함께 길을 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얘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숙박도 같이 하면서 즐겁게 길을 갔다. 그런데 며칠을 가다 보니 한 사람은 강릉으로 가는 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봉화행인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의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마땅히 원주 외곽에 이르러선 갈라서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서울을 떠난 두 사람이었고 또 두 사람이 우연히 동쪽으로 길을 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 길을 갈 순 없는 일이다. 모든 인연은 특정한 조건 속에서 맺어진다. 인연이란 이런 것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원주 외가 가까이였던 것이다.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인연도 실상은 조건부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두 사람은 원주 외곽의 어느 허름한 식당에서 한 잔 술로 석별의 정을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 정답이다. 객정이란 말이 있듯이 서로가 특별한 환경에서 만나서 행동을 함께 하다 보면 짧은 시간일지라도 각별한 정이 들기 마련이다. 이에 헤어지면서 연락처를 교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돌아오면 그것으로 끝이다. 한때의 인연이고 서로의 생활이 있기 때문이다. 조건부 인연이었기에 때가 되어 그 조건이 달라지면 인연 또한 그로써 그치는 것이다. 그러니 원주 외곽에서 헤어지면 되는 일인데 그 사이 각별한 정이 들었다고 해서 같이 강릉으로 가자거나 같이 봉화로 가자고 상대에게 요구할 순 없는 노릇이다. 한때 한동안 너무 좋았던 두 사람이 최악의 관계로까지 갔다는 것은 결국 강릉행을 강요했거나 봉화행을 강요한 것이라 하겠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대단히 좋아한 까닭이고 그로써 집착이 생긴 것이니 그게 불행을 낳는다. 서로가 서로를 아낀다고 해서 만약 원주 외곽에서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길이 다른데 상대의 길을 따라갈 수도 없는 일이다. 인연이 끝난 것인데 서로가 멀어져가는 상대를 향해 원망하고 있으니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 된다. 이를 두고 우리는 흔히 못다한 사랑이라 표현한다. 사람은 고정된 사람이 아니다. 매 시각 변해가는 것이 사람이다. 젊어서의 열정은 나이가 들면서 어느새 사라지고 세상을 보던 눈도 어느새 달라져 있다. 내 눈에 그토록 아름답던 사람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해가고 내 마음도 변해간다. 우리의 오관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감각의 제국은 시간 속에서 영토의 경계가 부단히 변해간다. 우리의 오성이나 가치관 또한 시간의 마모를 견디지 못한다. 앞에 두 사람이 인연을 맺었던 세월을 보니 2002년에 처음 만나 2014년까지였다. 12년의 세월이니 실은 대단한 인연이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표출된 시점을 해와 달까지 집어서 말해주었더니 대단히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갈등이 표출된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잘 지내보자고 문제를 봉합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문제였다. 다시 잘해보자는 마음을 낸 것이
결국 관계가 최악으로 가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말해주었다. 그것은 집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열하고도 진지한 사랑이었다고. 진정한 사랑의 감정은 어느 정도 집착과 치정이 동반되기 마련이라는 말도 해주었다. 헤어진 뒤 각자가 감당해야 할 뒷이야기나 여한의 몫이 없다면 그게 어디 제대로 된 사랑이고 진지했던 인연일 수 있을까?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기에 대단히 좋은 인연, 즉 선연이었던 것이고,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 마음이 많이 아프니 악연이라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단맛을 봤으면 쓴맛도 응당 맛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단맛도 보고 쓴맛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참으로 좋은 인생이라고 나는 말한다. 성공과 실패를 번갈아 겪어가는 것 또한 좋은 인생이라는 말도 곁들인다. 물론 사람들은 단맛만 보길 원하고 성공만 이어지길 바란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동화책 속의 이야기와 같았으면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어린아이의 소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모두가 알고 있다. 모든 인연은 특정한 조건 속에서 맺어진다. 우리의 삶 또한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동안에만 이어지는 아주 특별하고도 유한한 인연이다. 그러니 주어진 시간 동안 죽기 전까지 다양한 맛의 경험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설탕으로만 삶을 채울 순 없다는 얘기다. 운명의 계절에 맞추어 살다가는 우리 삶. 저마다 타고난 명과 운에 따라 한 세상 살다 간다. 명이란 유전적 소양을 말하니 그 사람만의 개성이고, 운이란 정확하게 사계절과 같아서 60년에 걸쳐 15년씩 계절을 거쳐간다. 다만 운이 일률적으로 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어떤 이는 가을에 시작해서 겨울, 봄, 여름을 보내고 어떤 이는 여름에 시작해서 가을, 겨울, 봄을 거친다. 저마다의 시작할 때 맞이하는 계절이 다르다는 말이다. 어떤 이가 운세의 초봄에 태어났다고 해보자. 그는 꽃샘 추위를 견디면서 힘겨운 성장기를 보내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강해지고 튼튼해지기에 중년 인생은 크게 성공하기도 한다. 40에서 50대에 이르러 성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린 시절에 운세가 어려운 터라 가정 환경이 어렵거나 몸이 아프기도 하며 학업이 부진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사회 진출 후에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중년에 이르러서는 나름의 결실을 본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세상을 지나치게 경쟁의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살아온 세월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년 이후 또는 노년에 접어들면서 뜻밖의 실수를 범하는 바람에 말년에 공궁하거나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를 두고 나는 출구 전략에 실패했다고 말한다.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후퇴 과정이다. 자칫 패주가 되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을 볼 때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운세 순환의 여름에 태어난 사람을 보자. 좋은 대학을 마치고 좋은 직장에 입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형에 속한다. 만 18세면 운세가 기세의 절정인 입추 이후가 되는데 그 무렵 대학에 진학하는 관계로 학업이 순조롭고 사회 출발도 쾌조의 스타트를 보인다. 이른바 엘리트 그룹이다.
27세 무렵에 입사한다고 보면 가장 화려한 때가 시작되는 한로 상강의 운이 되니 사회 진출할 무렵이 실은 인생의 한 절정이 된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절에 명문대학을 마치고 신이 내린 직장인 공사나 대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의 운 흐름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35세 무렵부터 뭔가 모르게 삶의 권태기를 느끼면서 서서히 뒤처지게 된다.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40대 중반 무렵 운세의 바닥인 입춘을 맞이하게 되어 몰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시리의 중년 세월을 보내면서 절치부심한 결과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노년 들어 원만한 삶을 살거나 때론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많다. 중년 한때 힘든 시절을 보냈으나 1988년부터 KBS 전국 노래자랑을 발판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맡으면서 크게 성공한 송혜 선생이 이런 경우다. 그럼 운세 순환상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가? 흔히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태어난 때가 바로 운명인 가을. 즉, 가장 화려한 시기인 까닭에 또래 아이들보다 성취가 빠르고 뛰어나다. 하지만 정작 사회에 진출한 뒤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진을 겪거나 무능력해지는 바람에 잊히는 경우가 많다. 가령 고등학교 때까지 뛰어난 재능을 보이던 야구 유망주가 프로에 진출하면서 부진에 빠졌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나이 30 무렵이 운명의 입춘 바닥이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진로를 바꾸어 어려운 세월을 보내다가 중년 이후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선수로선 별로였으나 감독으로 국제적 명성을 떨친 거스 히딩크 감독이나 줄곧 무명 감독을 지내다가 러시아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거두면서 일약 주목을 받은 크로아티아 대표팀의 질라트코 달리치 감독 등이 이런 경우이다. 끝으로 운명의 겨울에 태어난 사람을 보자. 이런 운명의 흐름을 타고난 사람들의 특징은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많다는 점이다. 겨울은 스산하고 추운 계절이어서 유년기의 성격 또한 그렇다. 이런 경우의 사람들은 10대에서 20대 초반에 걸쳐 대단히 힘든 실연기를 보낸다. 그때가 운명의 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이혼이라든가 갑자기 가세가 기우는 등으로 어려워진다. 하지만 30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발전해 간다. 성실한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간다. 이에 40대 이후엔 확고한 기반을 갖추게 되고 50대 후반이면 삶의 최전성기를 맞이한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는 법이어서 60, 70대에 들어서 몰락하기도 하고 때론 자식들의 재산 분배 분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고초를 겪기도 한다. 운명의 어떤 계절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기본적인 4가지 유형의 삶에 대해 얘기해 보았다. 그러나 운이 다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몰락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평생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없지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은 운은 바닥이어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 하겠다. 가령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경우다. 그는 1952년이 운명의 입춘이었다. 운명의 봄에 태어난 사람인 것이다. 나이 40에 이미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2005년 그러니까 50세에 이른 나이에 훌쩍 은퇴해버렸다. 하지만 대단히 정확한 판단이었다.
은퇴 당시 빌 게이츠의 운세는 겨울의 한가운데인 동지였던 것이다. 물론 조기 은퇴하는 바람에 재미는 없어도 그가 모은 엄청난 재산을 잘 지켜가고 있다. 자신의 능력과 분수를 잘 알아서 냉철하게 처신한 것이다. 사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대단히 드문 케이스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넘어 무리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다. 오히려 이게 일반적이다. 운은 이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60년 이상을 살아가노라면 누구나 운의 사계절을 겪기 마련이다. 다만 명의 차이, 달리 말하면 타고난 소질과 능력의 차이는 엄격히 존재한다. 명은 공평하지가 않다는 말이다. 어떤 이는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일생의 절정인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세계적인 부호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파트 한 채일지언정, 아니 그보다 못하다 해도 만족하면서 세월을 누리면 될 일이다. 굳이 특별한 부자가 되어보겠다고 무리했다가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보다 100번 나은 일이다. 작가와의 만남,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용 오디오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